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국에서 개소리인 듯 개소리 아닌 개소리 같은 주장을 정말 논리적으로 펼쳐서 판사들까지 고민하게 만든 한 변호사의 논리갑 개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페이건이라는 이름의 남성은 경찰관으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페이건은 이 요청에 응해 경찰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차를 빼다가 실수로 경찰관의 발 위로 차를 몰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가 경찰관의 발을 밟았을 때 엔진이 꺼져버렸고 차는 경찰관의 발을 깔아 뭉갠 상태에서 멈추어 서버렸습니다. 경찰관은 비명을 지르며 빨리 차를 움직이라고 했지만 페이건은 경찰에게 욕을 하면서 차를 움직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건은 이로 인해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에 대한 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경찰에 대한 폭행죄가 인정되면서 페이건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딱히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도 간단명료하고 당연한 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드디어 약을 빤 듯한 페이건의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이 변호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 페이건의 변호사는 페이건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무려 무죄라고 주장했죠.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범죄의 필수 구성 요건인 행위와 범죄 의도가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네, 우선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의 형사법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범죄의 구성 요건인 행위와 범죄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A라는 사람이 급하게 길을 뛰어가다가 미처 옆에 있는 B라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어깨로 B를 세게 가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는 폭행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물론 A가 B를 어깨로 세게 치는 행위를 하긴 했지만 B를 폭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즉, 행위는 있었지만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 범죄의 의도가 함께 존재하지 않았기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범죄 의도는 있지만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A라는 사람이 자신이 평소에 싫어하던 직장 상사인 B라는 사람을 어깨로 세게 치고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A는 이러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B 옆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마침 B가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A는 B를 가격하려는 행동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이럴 경우 범죄의 의도는 있었지만 행위의 부재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결국 이러한 예시에서 보여지듯이 영국 형사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와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페이건의 변호사는 행위와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개소리를 시전합니다. 네, 논리갑 변호사의 개소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페이건이 경찰관의 발 위로 차를 몬 행위는 순전히 사고였고 경찰관을 해치려는 나쁜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행위는 있고 의도가 없었기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페이건의 차가 경찰관의 발을 깔아 뭉갠 상태에서 페이건은 경찰관을 해치려는 의도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도만 있었을 뿐 페이건은 아무런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범죄의 의도는 있었지만 행위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 역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상당히 법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개소리였습니다. 판사들은 변호사의 이러한 개소리에 당황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페이건의 차가 경찰관의 발을 깔아 뭉갠 상태에서 페이건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범죄 행위였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행위 없이 범죄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변호사의 논리적인 개소리에 페이건은 결국 무죄 선고를 받는가 싶었으나 판사들은 회심의 판결 한 방을 날립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와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반드시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함께 존재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면 나중에 생겨난 의도와 함께 합쳐져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차로 경찰관의 발을 깔아 뭉개는 행위는 지속적인 폭행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폭행의 행위가 처음 시작되었을 땐 경찰관을 해칠 의도가 없었으나 자신의 차가 발을 밟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해치려는 의도가 생겨났음을 보여줍니다. 즉 이미 시작된 행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범죄 의도까지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행위와 의도 둘 다 존재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고 유죄가 인정됩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빤 듯한 변호사의 논리적인 개소리로 인해 영국 형사법의 중요한 법리와 원칙들을 세운 매우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원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구성 요소인 행위와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둘째, 행위와 의도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은 맞지만 동시에 시작될 필요는 없습니다. 행위가 지속되는 와중에 의도가 생겨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개소리를 만들어내는 변호사의 클래스나 또 그러한 쌉소리에 대응하는 판사의 클래스,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하나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가운데 우리가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더욱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